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다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슈로 가시죠. 자, 그 다음 시간 관계상 여러분 문제는 다음에 풀도록 하고 오늘은 숙종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숙종입니다. 자, 또 한 번의 격동기인데, 숙종 때. 자, 또 한 번의 격동기인데, 테마 35예요. 자, 오늘 여기 숙종 얘기만까지만 좀 하고 아마 요 뒤로는 시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숙종 얘기만 하고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영종전 우리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문제랑, 숙종으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숙종. 자, 숙종 때 황국이 일어나는데,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국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숙종 때 박세채라는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탕평이라는 개념이 제한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 듣고 숙종이 뭐 경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영혼 없는 얘기야. 이 사람 그거 못한다 그랬죠. 아침 다르고 밤 다른 사람이야. 거의 뭐 영혼 파탄 아니 뭐 거의 뭐 성격 파탄자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실제로는 숙종이 본인이 나서서 굉장히 전국을 편당적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게 정권을 몰아줄 때 몰빵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거 개헌사에서 말했죠. 이때부터 붕당이 망가지는 거야. 이 전까지는 물론 예송 때 뭐 싸움이 격해지고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까지는 자율적 붕당기라고 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정당 정치,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도 그거잖아.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 앤 밸런스라 그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집권 여당이 7이라면 최소한 야당은 3은 갖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국은 운영하지만 최소한 견제는 해주는 거죠. 네, 체크 앤 밸런스죠. 근데 수종 때가 되면 이게 편당적 조처라면서 어떻게 되냐면 집권당과 야당의 관계가 그냥 10대 빵으로 가는 거예요. 10대 빵.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존의 룰이 다 깨지는 거야. 이게 숙종 때예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 말씀드렸죠? 10대 빵. 됐죠? 이게 심화돼요. 그렇다 보니까 서인과 남인의 갈등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7대3이 돼야 저쪽이 4가 더 많으니까 저쪽이 정권을 운영하지만 우리도 3이 있으니까 또는 뭐 6대4. 그럼 우리가 견제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죠. 근데 10대빵, 10대빵이 몇 번 되다 보면 싸움이 너무 격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를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러면서 수종 때부터는 정말 이제 붕당 간의 싸움이 커집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숙종 전의 얘기로 그냥 그대로 와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현종 때 1차 예송, 기회 예송 때 서인이 이기죠. 서인이 계속 집권. 그러나 2차 예송,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지. 근데 실제로는 그 남인이 승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종의 승리예요. 현종이 남인을 이기게 해요, 그냥.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송이 뭔지 잘 몰랐지. 막 왕이 됐을 때는 어리버리했을 거 아니야.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안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전에 아침마다 출근해서 할머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얘기를 했던 거야. 나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종이 준비했다가 남인을 밀어줘요. 그래서 예조의 명에서 복식을 그냥 기념복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예송에서 그래서 집권당이 이제 그러면서 남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현종이 얼마 못 가요. 좀 이따 죽어요.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숙종이 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숙종 초기에는 남인 정권이었어요. 근데 그 남인 정권인 상황에서 경실한국이 터집니다. 근데 경실한국은 여러분 그 밑에 연도도 써놨는데 이게 1680년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붕당사를 가른 사건이야. 그래서 그 붕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망가지는 대표적인 사건을 말할 때 우리가 경실한국을 얘기해요. 됐죠? 자, 일단 사건의 발단이니까 남인 정권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학 사건. 그러면서 남인 용모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남인들 싹 쫓겨나고 서인이 집권해.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서인 정권 하에서 이번에는 희빈장 씨 아들의 원자책봉, 세자책봉 문제로 그걸 반대하던 또 서인이 집권당이었던 서인이 싹 몰려나고 남인이 100% 집권해. 이게 두 번째 기사항구. 그리고 남인 정권 상황에서 인현왕이 복위운동을 추진하던 서인들을 남인들이 탄압하다가 반대로 집권당인 남인들이 또 숙종 눈밖에 나서 싹 쫓겨나. 그러면서 다시 서인이 100% 집권해요. 이게 마지막 갑술한국이에요. 그래서 서인,
남인, 서인. 이렇게 되면서 붕당이 완전히 망가져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앞에 현종에서 숙종까지 보시면 지금 현종에서 그 다음에 숙종까지 있죠. 여기서 지금 붕당 간의 갈등은 사실은 뭐냐면 서인과 남인만 체크하시면 돼요. 서인과 남인.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이제 여기는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앞머리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보고만 가시죠. 자,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붕당사를 가른 가장 중요한 이제 사건이 경신왕국이죠. 경.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경을 딱 사이에 놓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야. 됐죠? 경을 사이에 놓고 기갑 그리고 경 기갑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라고요? 기갑 경 기갑이야. 여러분 대충 눈치를 뭔지 아시겠죠? 이 기가 뭐예요? 기예송. 갑이 뭐예요? 갑인예송. 경은 뭐예요? 경신왕국. 기는 뭐예요? 기사왕국. 갑은 뭐예요? 갑술왕국. 됐죠? 여러분 외우기 좋아요. 경신왕국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고 붕당사를 가른 앞뒤로 기갑, 기갑. 그래서 기갑, 경, 기갑이에요. 근데 이게 집권당이 어떻게 바뀌냐면 집권당이 항상 서인이 제일 많이 집권하는 거야. 17세기도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게요. 그래서 5번이니까 서인부터 먼저 집권해야 돼. 그래서 기예예송 때 서인, 그쵸? 갑인예송 때 남인, 그리고 경신왕국 때 다시 서인, 그리고 기사왕국 때 다시 남인, 그리고 갑술왕국 때 다시 서인이에요. 그래서 서남, 서남, 서예요. 그렇죠? 앞에 2개가 뭐야? 예송, 예송. 뒤에 3개가 뭐야? 환국, 환국, 환국. 되죠? 그래서 지금 현종 때 예송부터 숙종 때 환국은 뭐야? 기갑, 경, 기갑. 몇 가지 됐죠? 서인과 남인. 여기까지 되신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을 다 했어요. 결론을 다 했고, 자, 그러면 한국 각각의 사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단 요게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때, 그러니까 요 사건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일단 기억하면 좋고, 일단 가장 기본은 숙종 때라는 걸 일단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각 사건의 특징.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 이제 뒤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시간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술왕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사료가 만약에 효종 때 뭐 북벌이야. 그리고 나사료가 갑술왕국이야. 근데 선질 1, 3번 있는데 1번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외란이고 뭐 2번 보니까 뭐 사화고 뭐 을사사화 뭐 이런 거야 명종 때. 그리고 3번 보니까 경신왕국이야. 그럼 답 뭐야? 경신왕국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잖아. 효종과 갑술왕국 사이에. 그죠? 요 시간 찾기로. 그 다음에 하나 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우면 가사료가 경신왕국, 나사료가 갑술왕국 사이에 들어가는 걸 골라라. 그럼 뭘 찾으셔야 돼요? 선지 중에 기사왕국을 찾아야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시간 순서로 물어보니까 요 사건을 달달달 외우는 건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각 사건이 뭔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자, 경신왕국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게 허적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이제 유학 사건인데 이게 유학이 뭐냐면 왕이 쓰는 기름장막이야. 그래서 왕이 이렇게 궁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움직일 때 보면 이렇게 천막처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죠? 쫙 펼쳐가지고 다니잖아. 왜냐면 이 조선시대 궁은 돔이 없잖아요. 돔. 그래서 건물과 건물을 넘어갈 때 정각과 정각에서 넘어갈 때 야외로 잠깐 나갔다가 실내로 들어와야 되잖아. 다시. 근데 비 내리면 어쩔 거야. 또는 햇빛이 막 너무 내리쬐면 어떡해요. 여러분 자외선이 피부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막 햇빛을 맞고 뭐 농부처럼 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를 막 이렇게 얼굴에 맞으면 되겠어? 자, 그래서 그 왕이 쓰는 기름장막이에요. 뭐 용봉차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발단이 뭐냐면 허적이 자기 집안 잔칫날, 그러니까 숙종에 왕이 쓰는 기름장막을
자기 집안 행사에. 왜냐하면 집안 행사에 비가 오니까 왕이 쓰는 기름 장막을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써서 무리를 빚은 사건이야. 나중에 이게 숙종을 알고 숙종이 부르르 떠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숙종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깔이. 그러니까 내 물건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너희 남 있는 놈들은 예전부터 늘 그런 식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걸로 이제 남인들을 어떻게 바로 박살낼 수는 없잖아요. 쫀쫀하게. 그치? 내 물건 좀 썼다고 해서 왕이 그럼 되니? 뭐 먼저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걸 서인 김석주가 너무 잘 알아. 이 사람 외척이거든요. 그래서 외척 김석주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여기 엄마가 김씨예요. 여기 외갓집이 김씨들입니다. 여기 숙종 엄마가 보통 여자 아니야. 뭐 대단한 진짜 뭐 인수 대비 뭐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라고 되죠? 명성황후 김씨예요. 엄마가. 명성황후 아니야. 명성황후는 중전민씨. 그러면 고종이야. 고종. 그럼 숙종이 고종 아들 되는 거야. 그건 황후고 여기 왕후. 근데 김석주가 너무 잘 알아. 숙종의 마음을. 응? 그래서 오늘날 이제 김석주를 뭐라 그러냐면 아주 공작 정치의 대가라 그래. 응? 그러니까 막 사건 만들어내고 없는 사건도 예를 들어 막 조사해가지고 사건 조작하고 그다음에 뭐 빵에다 넣고 뭐 그다음에 영모 사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주 공작 정치의 대가예요. 근데 외척 김석주가 수리 마음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모 사건 하나 터뜨려요. 이게 남인 영모 사건이야. 일명 삼복의 변이라고 하는데 임평대군의 아들들이었던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그래서 이거 일명 삼복의 변이라고도 하거든요. 복이 세 개죠. 임평대군의 아들들인데 이 세 명의 종친들이 허적의 말썽꾸러기 아들이 하나 있어요. 허견이라고. 서자인데 완전 개또라이야. 그러니까 영화 여러분 베테랑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재벌 3세. 그래서 그 유아인이 진짜 연기 잘하잖아요. 진짜 막 또 거기 보면 진짜 또라이. 아니 사도에서도 연기 진짜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유아인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약한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야 진짜 약했나 봐. 근데 하여튼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 어쨌건. 근데 그 영화 베테랑에서 나오는 그 재벌 3세 완전 진짜 개또라이 있잖아요. 막 딱 그런 캐릭터. 상같이 개. 근데 남인이 이제 대흥산성 그다음에 훈련도감 별대 이러면서 막 2차 북벌을 준비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허적의 서자였던 허견이 종친 3명이랑 영모를 꾀했다야. 이게 남인 영모 사건이야. 이게 터진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영모는 이거보다 큰 사건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남인의 주축이었던 허적, 영의정, 허적. 당시에 영의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윤유 다 죽임당해요. 남인들 진짜 박살납니다. 되죠? 자, 그러면서 서인이 집권해. 근데 이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노론은 아주 강경파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소론은 실제로 송시열과 싸울 입장은 아닌데 그의 제자였던 윤증, 명제 윤증. 이 둘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노론은 당시에 이 송시열은 윤증의 아버지였던 윤선거와 베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증이 송시열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송시열 같은 대학자는 수제자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만 막 30명씩 돼요. 뭐 밑에 문화가 어마어마하니까. 됐죠? 둘이 싸울 사이는 아닌데 아버지 윤선거의 죽음에 대해서 송시열이 묘갈명을 부성하게 쓰면서 이게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 돼. 이러면서 사제지간이 결국 붙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붙게 됐던 이유도 뭐냐면 윤윤을 비롯한 사실은 남인들에 대한 처리 문제였거든. 남인들에 대한 입장 차이. 그러니까 이 그룹이 일단 어떻게 다르냐면 소론들은 남인에 대해서 좀 간대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노론은 굉장히 강경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노론, 여기가 좀 젊다 그래서 소론이에요. 그런데 원래 처음 말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소론 얘기는 뭐냐면 이 사건이 좀 이상하다는 거야. 왜냐면 아니 얘가 그냥 뽕이나 하는 앤데 약 먹고 다니고 막 완전 또라이인데 얘가 역모를 할 정도의 수준이 돼? 아니 그러면 좋아. 진짜 약 먹고 그러면 좋아. 진짜 뭐 역모를 깼다 치자. 그러면 정상적인 종친이 여기 그럼 셋이 같이 엮였다는 얘기야? 아니 허경 같은 애와 역모를 도모해? 이 사건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남인이 상대당이지만 역모 사건을 그렇게 막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남인 처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옹골한 입장이에요. 조금 더 좀 잘 수사를 하고 나서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송치를 비롯한 노론은 아주 강경한 입장이죠. 역모의 물들은 다 잡아 죽여야지. 그 역모가 아닌데 그럼 역모라 그랬겠느냐. 됐죠? 이러면서 노소론이 이제 서인들도 이 사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지는 사건이 기사한국인데 여러분 누가 뭐래도 조선의 국왕 중에 숙종이 TV 최다 출연자예요. 여러분 세종 아니야. 세종도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아니야. 태종도 아니고 숙종이야. 숙종. 왜 그러냐면 숙종이 27명의 국왕 중에 재기한이 두 번째로 길어. 일단 재기한이 긴 게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재기한이 46년이야. 그리고 요 시기가 사건 사고가 많아. 그래서 뭐 전염병도 창궐하고 그다음에 조선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밀란 중에 하나는 장길산의 난 있죠. 장길산의 난도 이때야. 그리고 영화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 처음에 그 뭐 드라마 페인 만들었던 혹시 그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그 여자 경찰 나오는 거 있잖아. 거기로 유명해진 배우가 누구더라? 까먹었다. 하여튼 여러분 아시죠? 자 어쨌건 뭐 여러분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모가 뭔지도 모르시죠? 얘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어쨌건 그때도 보면 다 숙종 때야. 그리고 또 숙종이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옥정, 장희빈. 그리고 여기에 대립하는 게 누구야? 그러니까 인현왕후 민씨, 왕후 민씨. 됐죠? 그래서 이 왕의 여자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막 이렇게 막 치고받고 막 하는 요 상황이, 요 갈등 상황이 진짜 드라마로 만들만 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 그러니까 드라마 중에 기본적으로 만들면 기존 시청률이 무조건 확보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다 자기의 장희빈이 한 명씩 있어요. 왜냐면 한 5, 6년마다 무조건 이렇게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하거든요. 여러분의 장희빈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장희빈은 나이가 나오니. 여러분의 장희빈은 대답이 다양할 수 있죠. 일단 김태희가 마지막 장희빈 아닌가? 그죠? 근데 만약에 저 아닌데요. 제가 처음 장희빈 본 건 전 김혜수. 그러면 이제 좀 연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5, 6년마다 계속 하니까 저도 저의 장희빈이 있어요. 비밀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해봐야 여러분 모르고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 되고 괜히 연식만 나오는 거야. 어쨌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사실은 다 이게 더 싸움이 격하고 왜 이게 드라마로 만들게 되냐면 희빈장씨는 이게 남인들이랑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현왕후 민씨는 원래 서인 쪽의 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왕의 여자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 뒷배경에 붕당 간의 갈등이 함께 맞물려 도는 거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원래 인현왕후 민씨는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두 번째 부인이야.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왕후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주로 병석에 많이 누워 있어. 그러니까 숙종과 이렇게 부부 금실이 좋을 수가 없지. 왜냐면 부인이 맨날 아파서 누워 있는데 병석인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아프니까 이렇게 좀 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잖아. 그러다 나중에 역병, 전염병으로 죽어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숙종이 원래 장옥정을 먼저 만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장옥정이 그 숙종보다 연상의 여인이라는 건 아세요? 두 살 연상이야. 그래서 원래 그 왕후 죽기 전에 만나요. 근데 그러다가 누구한테 걸리냐면 자기 엄마 명성황후 김씨한테 걸린 거야. 근데 이 또 대비가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번듯한 아들한테 니 천한 게. 그래서 여기를 박살내고 쫓아내는 거야. 여러분 숙종의 승까지 장난 아니거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선가 왔겠죠. 하늘에서 떨어졌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남자랑 심각해지면 여러분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엄마 꼭 확인해야 돼요. 엄마. 됐죠? 네, 엄마 이상한 애들 중에 이상한 남자들 많아.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남자분들은 자기 엄마 알잖아.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 엄마 보여주지 마.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예식장에서 보면 되잖아. 그만할게요. 하여튼 장씨 쫓겨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부인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세장가 가서 얻는 여자가 왕우민 씨예요. 왕우민 씨는 숙종보다 한참 어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숙종이 보면 민씨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이따가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장희빈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됐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꼭 그 명성 김씨를 살려놔요. 예, 그건 이제 역사 왜곡이야. 왜냐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의 축이 있어야 되니까 그 숙종의 엄마를 살리고 장희빈을 데리고 들어와서 궁중에서 또 막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데 사실은 죽은 사람이랑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드라마가 왜곡한 거고 어쨌건 장희빈이 다시 오죠. 근데 숙종이 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또 잘해줄 때 진짜 잘해주는 거 아세요? 그런 사람 그래요. 이런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됐죠? 만나면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도 못 바꾼 걸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장희빈은 다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옛날에 장희빈을 사랑했는데 그 엄마 때문에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불러들였으니까 마음의 빛이 어떻겠어. 그리고 어차피 왕한테 관심도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희빈장 씨가 먼저 임신을 한 거야.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아들이야. 이게 숙종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숙종의 여자들, 숙종의 얘기들가 많은데 실제로 숙종이 별로 영향가 없는 사람이야. 숙종의 여자들 뭐 하는데 뭐 아들이 별로 없어요. 숙종이. 그러니까 아들한테 미치는 거지. 그리고 장희빈한테는 막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왕의 여자도 관품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왕의 관품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빈 들어봤어요? 귀인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뭐 수건,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소이,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소원, 뭐, 수건장씨, 뭐, 수건, 뭐, 소이홍씨,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게 그게 왕의 여자 4명부터 관품이 있다고요. 그래서 희빈장 씨가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왕의 여자가 됐으니까 자기 엄마 죽고 나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맹 꼬랑댕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희빈의 관품도 높여주고.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원래 이거는 왕후가 하는 거지 왕이 개입하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깐난쟁이를 원자로 막 세자로 책봉하는 거야. 뭐 검증도 안 됐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서인들 입장에서 너무나 자극적이잖아. 왜냐면 희빈장 씨는 남이랑 이어져 있고 우리의 왕후가 아직도 젊디 젊은데 그리고 왕도 젊고 얼마든지 제대로 된 아들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이러냐야. 됐죠? 그래서 당시에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불가옵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러시면 아니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숙종이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난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숙종이 선포를 해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용서치 않겠다. 근데 송시열이 멈추라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오나 전하 하고 막 들이받은 거야. 그래서 숙종이 또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했는 짐이 결정을 했는 그대들은 내가 왕으로 보이지 않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니네 서인놈들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늘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다 나가. 그래서 이 기사한국으로 서인을 다 몰아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굴 집권시킨다? 다시 남인이 집권해요.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송시열, 김수왕 이런 서인의 주요 인물들은 여기 남인처럼 또 보복적 사살을 당해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붕당의 공조는 없는 거야. 됐죠? 죽고 죽이고 완전히 전쟁터가 된 거죠. 진짜 붕당 말패 현상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정권을 잡았던 남인들이 인현왕을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세자를 투기했다. 그래서 인현왕을 결국은 쫓아냅니다. 됐죠? 요거는 기사한국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희빈장 씨가 왕후가 돼요. 여러분 실제 장옥정은 여러분 왕후까지 됐던 여자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갑술한국이 터지는데 갑술한국은 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론과 소론계가 옛날 서인들이죠. 노소론이 옛날 서인들이죠.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숙종이 원래 뚜껑 열리면 뭐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할 사건이 아니었는데 이게 패출될 만한 사건이 아니다. 왕후가 불쌍하다. 왕후를 다시 복위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민씨 복위운동을 해. 그러면서 이제 내명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환관과 궁녀 이렇게 해서 막 여론을 형성해서 그런 얘기들이 숙종 귀에 계속 막 들리게 하는 거야. 됐죠? 살짝. 근데 그 사실을 남인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집권당이었던 남인은 이거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우리 왕후께 있잖아. 왕후 장씨가 있잖아.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아니 패출된 왕후가 다시 들어오면 우리 왕후 장씨는 어떡하라는 얘기야. 아니 그리고 왕후를 쫓아낸 게 누구야? 우리 주상의 결정이잖아. 그럼 우리 주상께서 아니 죄 없는 자를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고 쫓아냈겠냐. 이런 불충이 어디냐. 그러면서 실제로 막 또 국문을 열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실은 숙종이 여러분 이 사람이 아침 다르고 밤 다른 사람이잖아. 또 막상 장희빈은 왕후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여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년하고 쫓아낸 것을 생각해보니까 얘가 좀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불쌍했던 여잔데 그래서 나가서 이게 또 민가에 나가서 밥은 잘 먹고 있나 날씨도 추워졌는데 혹시 고불이나 걸린 건 아닌가 무슨 뭐 감기나 걸린 건 아닌가 그리고 밖에 걱정하고 있었어. 난 이게 승질머리가 문제야. 내 꼭지가 돌면 이게 눈이 돌아가서 늘 그게 문제야. 이러고 있는데 누가 쫓아냈어? 자기가 쫓아냈잖아. 근데 이제 이런 여론들, 이런 얘기들이 막 수종한테 귀에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비슷하구나. 막 수종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남인들이 서인들 잡아다 국문을 연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침 무슨 역모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숙종이 이제 장계를 받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바로 이 민씨 복위운동을 한 거야. 이게 불충, 이게 역모. 이게 도대체 무슨 정치적 의도로 그러냐. 이러면서 남인들이 국문을 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숙종이 또 확 뚜껑이 열린 거야. 아니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 아니 불쌍하게 누가 만들었어? 지가 만든 거 아니야? 근데 뒤에 남인 놈들은 난리 아침부터 생긴 지랄들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혹시 왕후가 저 불쌍한 왕후가 다시 돌아오면 니네 정권을 위협받을까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남인 놈들은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늘 그런 식이었어. 니네들의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징그럽다. 그래서 다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인을 싹 몰아내고 서인 노론과 소론을 등용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집권했던 노론과 소론들은 이제 정리할게요. 남인을 진짜 박살을 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중앙정계에서 남인이라는 얘기는 거의 못 듣게 됩니다. 됐죠? 이후에 중앙정계는 노소론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숙종 때 환국에 대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오군영 할 때 금영 설치 말씀드렸죠? 아까 경신왕국 때 남인의 병권 뺏어서 서인들이 이제 오군영 다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삼평통보를 법화로 제정하고 이거 고려 때 했던 거 기억나죠?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화폐를 가장 많이 만든 게 고려 숙종. 그러나 본인은 안 만들고 법화로 제정하고 정유통시킨 건 조선 숙종. 기억나죠? 백두산 정계비리가 이때 세워집니다. 이건 무슨 문제? 간도 문제. 그 다음에 안용복이 활약했던 건 뭐냐면 자 울릉도 독도에 자꾸 일본 놈들이 오니까 야 우리 땅인데 왜 와? 오지 마. 그리고 일본에 2번이나 갔다 왔던 거. 됐죠? 그래서 이게 전부 언제다? 숙종 때 주요 사건들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숙종의 정책까지 저희 다 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영종조로 가야 되는데 자, 본격적인 탕평에 대한 얘기죠. 자,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